안녕하세요. 사주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인일주의 난강망적 해석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병화는 태양과 같은 어떤 그런 밝게 확산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목은 인중 간목과 무토화, 그 다음에 또 병화가 존재하죠. 병화는 이 기준 병화에 중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은 기존의 그 갑자와 을축의 환경에 비해서 병화가 등장해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병화라는 것은 이제 인목의 단계에서는 삼양이 시생하는 그런 구간의 상태에 해당하게 되고 가장 만물을 밖으로 확산시키는 역할, 그 다음에 외면적인 성장성을 주도하는 그런 양권에서 양기의 주장에 해당하는 기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목생화라는 어떤 그 오행의 그 상생상극의 이치도 적합한 표현일 수 있겠으나 병화가 초춘에 출생한 병화는 간목을 인출시켜 나갑니다. 쭉 끄집어내는 거죠. 병화라는 따뜻한 온기와 열기 속에서 간목이 한기의 어떤 임수의 응축작용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활발하게 외면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병화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인목 속에는 무토가 있고, 무토라고 하는 것도 역시 사실은 목국토의 개념보다는 간목을 최대한 빨리 끌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자연의 이치에 속한 에너지 상태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목의 구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간목이 이제 본기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간목이 무토의 뿌리를 내려서 병화를 보면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려고 하는 속성, 빠르게 성장하는 어떤 단계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중심을 무토로 보면서 자연을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병화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건 당연하겠죠. 병화일주이니까. 역시 여기서도 이제 간목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 육식갑자를 한번 전체를 시전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각각의 시각들, 천간의 시각, 지지에 속해져 있는 지장간의 시각들의 관점들을 어느 정도는 얻게 될 소지가 있게 됩니다. 일단 자연환경에서는 태양이 두 개씩 몰려 있다라는 측면을 바라봤을 때에는 굉장히 덥다 혹은 뜨겁다라는 어떤 그 약간 그 온도가 굉장히 상향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태양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계절적으로는 여름이고 밤낮으로는 낮에 해당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대작용으로서 임수라고 하는 어떤 속성을 구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죠. 한쪽으로 굉장히 에너지가 쏠리는 상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구어줬다가 다시 수축시켰다가 달구어줬다 수축시켜줬다는 어떤 그런 그 작용들이 계속 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조건을 요구하게 됩니다. 병화는 말이죠. 그래서 병화가 존재하는 한 어떤 상태에서든지 임수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측면을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명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이죠. 마치 병화는 눈에 보이는 시야로 대변될 수 있는데 눈을 떴다라고 했었을 때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어떤 비율만큼 감아주는 상태가 반복이 되죠. 그 다음에 병화는 우리 몸에서 심장과 같은데 심장이 밖으로 확 수축하는 팽창하는 그런 상태인데 팽창만 돼 있었을 때에는 힘이 생기지 않지만 임수가 가지는 수축 에너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이 심장이라고 하는 병화의 속성이기 때문에 둘 사이는 사실은 서로 떨어져 있는 에너지의 상태가 아니라 같이 동력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존재하는 상태로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심장이고 화의 속성으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병화. 그래서 확장과 수축이 계속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주의 질서, 인간 몸의 질서가 기본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병화와 임수가 반드시 구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치이고 이 세상에는 대부분의 자연의 이치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식의 어떤 병화와 임수의 큰 질서에 의해서 구별되어지고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병화가 존재하는 사주에서는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조건이 구비되어 주어야 이 양자 간의 질서가 생기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수가 너무 많은 상태다, 병화가 많은 상태다,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기울기 혹은 강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균형의 문제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들을 늘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축과 팽창이 원활하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상태를 요구받기 때문에 인목 자체에는 수기운이 한 점도 존재하지 않다 보니 반드시 임수의 기운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 병인일주가 되고, 병인일주에 역마살이 있건 없건 임수나 해수가 있건 없건 반드시 물 건너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속성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띠의 인연에서는 원숭이띠가 있을 것이고 돼지띠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작용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속성들이 이제 인연 관계상 작용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임수라고 하는 속성이 같이 들어와 줄 때에 조열하게 타 들어가는 양권으로 계속 확산되어 가는 에너지에 균형이 생겨서 안정화된다라는 측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병인일주 자체는 그 일지의 남편궁, 처궁의 병화를 같이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기 주장하는 바와 각기 추구하는 세상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화라고 하는 속성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에너지를 인목이라고 하는 다에 그 남편이나 처가 머무는 자리에도 같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화의 시발점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강점, 어떤 강한 어떤 면으로 인해서 촉발될 소지가 늘 있다. 그런 다음에 이 강한 열기를 식혀주기 위해서 해외 생활을 추구하는 병인 일주가 조금 더 많은 측면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극단적인 표현들이거나 좀 와일드하게 어떤 세상 패턴을 가져가는 패턴들인데, 그래서 물가나 바닷가 근처에 어떤 삶의 터전을 가져가는 것도 좋고, 직업적으로 해외와 무역 유통이 결합된 상태, 그 다음에 물이죠. 차와 연관된 찻집 혹은 커피와 연관된 어떤 그런 패턴들도 병인 일주에는 나쁘지 않다. 이 부분들은 사주에 특히 임수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더욱더 요구되어지는 측면이다라고 보게 되고, 만약에 사오미의 양권을 지날 때, 대운으로서 양권을 지날 때는 더욱더 임수가 가지고 있는 그 수축의 작용력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내가 병인일주이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원명의 임수의 조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한번 잘 따져봐야 되고, 그 임수가 나한테는 귀인의 역할을 할 소지가 있다라는 측면을 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원숭이띠로 오는 그 귀인의 인연은 내 것의 조정작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인신충 혹은 신인형의 작용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꼴과 모양의 변형을 주어야 신중임수를 줄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주고받는 딜의 개념들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울 수 있으나, 너무나 목이 마른 상태가 됐을 때는 가리지를 않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 임수다라고 하는 측면, 임수에 필요한 이유는 지속적인 확산과 확장의 상태로만 놓여져 있어서 간목을 최대한 성장시키려고 하는 목적성에는 적합하게 보일 수 있으나, 너무나 한편으로 몰리는 상태가 됐을 때는 전체 밸런스가 깨질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임수가 가지고 있는 대대작용을 통해서 주변에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은 해외 인연, 유통 인연, 그 다음에 커피와 같은 어떤 음료의 인연, 이런 부분들과 연관성을 지어가면서 병인 일주의 어떤 패턴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남편 자리와 처 자리에도 태양이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므로 각자의 주장과 자기가 별도로 가지게 되는 세상이 공유되기 힘든 조건들을 어떻게 리스크 헤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병인 일주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주 PD입니다.